오늘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 9월 달에 경찰 시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한 4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또 9월 달쯤에 어쩌면 또 소방 시험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거 겸해서 지금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2달은 좀 핵심 이론이랑 그리고 핵심 이론이 좀 빨리 끝나면 문제풀이도 좀 일부러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7, 8월 달은 이제 실전에 막 가깝게 조금 더 문제풀이 위주로 이렇게 할 거니까 경찰하고 소방은 수준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접근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실강 듣는 학생들은 자료를 이미 받았을 거고, 또 동영상 보는 학생들은 자료 다운받을 수가 있을 텐데, 자료가 지금 실강 듣는 학생들은 이걸 하나로 묶어 놨거든요. 그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가 이론 수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핵심 암기사항이라고 뒤에 또 있죠. 이건 이제 해당되는 단원의 암기사항만 따로 뽑아 놓은 거니까 요건 별도로 계속 꾸준하게 외우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 나가는 게 그 초중급 단어 수거. 이게 이제 기초영어 수업 들은 학생들은 그 다음 단계의 그 어휘가 지금 이 초중급 단어 수거니까 요걸 빨리 암기를 해 놓으면 기본적인 독해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 요거 암기 꼭 해 놓고, 나중에 이제 저 실강 듣는 학생들 인원이 조금 정해지면 요것도 별도로 범위 잡아가지고 시험 보고 할 거니까 요거 복습도 좀 시험 준비하면서 시험 테스트 해보고. 자, 그러면 그 맨 처음에 핵심 문법 정리 4번이라고 돼 있는데 왜 4번이냐면 그 핵심 문법 정리 1, 2, 3, 1, 2, 3번이 품사 파트라서 동사 파트를 지금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혹시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좀 빠르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저 연습장에다가 무조건 노트 필기하던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아는 학생들은 틈틈이 외워가면서 듣고 이렇게 해요. 자, 이제 바로 할 테니까 보세요. 그리고 그 자료로 지금 2달을 끝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진도 나가면 계속 새로운 자료 주고 또 진도 나가고 이렇게 할 거니까, 진도가 빨리 나가면 나갈수록 문제풀이까지 같이 겸해서 기본적인 문제까지 같이 풀 테니까 그 이론 수업을 할 때 최대한 많이 이해하고 외워놓은 다음에 문제풀이에 바로 접근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저 소방 준비하는 학생도 아직 공지 안 났으니까 그냥 내년이다 여유 있게 생각하지 말고 좀 바짝 좀 긴장해서 공부를 해놔야 당장 발표하자마자 바로 시험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시험 대비 되는 거니까. 저 그 기본 수업 들은 학생들 알겠지만 이제 맨 처음에 1장이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사의 종류라고 나오는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봐요. 저 제일 먼저 이제 뭐 이것과 큰 상관없이 제일 먼저 문장 해석을 하려면 문장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문장 분석할 때 첫 번째는 문장의 동사 찾고, 두 번째는 수식어를 빼고, 수식어의 대표적인 건 부사. 그래서 이제 한 단어짜리 부사는 괄호 쳐버리고 앞뒤를 연결해서 볼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저 전사 뒤에는 반드시 뭐 나와요? 명사나 대명사가 반드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면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하고, 그리고 또 그 앞과 그 뒤를 연결해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이 늘었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이런 것도 제외할 수 있어야 돼요. 부사절. 부사절도 이렇게 괄호 쳐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요 모습 말고, 전사 플러스 명사 요 모습 말고 그 투부정사나 ing도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잖아. 투부정사나 ing도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빼낼 수만 있다면 이제 점점 이 수식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문장을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자신이 생기는 부사절, 요 모습 말고 또 다른 부사구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빼버리라 이 말이에요. 빼고 나면
괄호를 칠한 얘기는 요걸 빼버리고 그 앞과 그 뒤를 연결해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수식어 제외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수식어구를 다 빼고 나면 이제 문장의 핵심 요소가 남는데, 그 핵심 요소가 바로 이거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목적어하고 보어가 어떻게 구성됐냐에 따라서 문장의 오형식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5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1장의 동사의 종류의 첫 부분은 요것이 핵심이에요, 요것이. 그러니까 문장 분석이 기본적으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라고. 형식 구별을 했으면 이 형식 구별이 목적이 아니라 형식 구별을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각 형식에 맞게 해석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1형식이었다. 그럼 1형식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고, 만약 5형식이었다. 그럼 5형식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차례로 분석도 하고 해석도 해서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문장에 나오면 무조건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한 번에 쫙 끝나버려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아는 단어를 가지고 처리를 하고, 모르는 단어가 나왔더라도 품사는 이런 건 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왔으면 그거는 이제 품사만 확인하고 추측하듯이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대로 가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문장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주변을 잘 보면 그 단어의 품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단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부사절이나 부사구도 내가 좀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요걸 괄호만 칠 수만 있다면 요것들의 품사도 알아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품사를 확인을 하면 문장 분석이 가능하니까, 문장 분석은 바로 이제 이 순서대로 쭉 해나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은 이렇게 가면 돼. 그러면 형식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형식 구별 얘기는 기초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빠르게 한 번만 쫙 훑어줄 테니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형식 구별을 하게 되면 그 형식에 맞게 해석하면 되는데, 형식 구별을 하는 게 이제 바로 이렇게 문장의 5형식 구별이에요. 저 1형식은 이제 다시 한번 복습 겸 하는 거니까 정리 좀 잘 해보고, 1형식은 수식어구를 다 빼버리고 나면 주어 동사가 남아요. 이게 1형식이고, 2형식은 수식어구를 다 빼고 나면 뒤에 주격보어라는 게 남는데, 이 주격보어는 역할이 뭐랬어요?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형용사. 이런 걸 외워버려야 되는 거야. 만약에 주격보어가 명사라면 주어랑 완전히 내용이 일치가 될 거고, 형용사라면 설명만 해줄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확실하게 외우라고.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3형식.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는 해석이 을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구별이 상대적으로 쉽고, 목적어는 앞에 있는 주어랑은 뜻이 완전히 다르다. 바로 이제 이 점이 목적어냐 보어냐 구별하는 방법이고. 자, 이제 여기서 집중해요. 4형식은 이 3형식을 기준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5형식도 3형식을 기준으로 5형식을 이해를 해야 4형식, 5형식도 가볍게 넘어가는 거라고. 4형식은 이 3형식의 요 목적어 바로 앞에 주어랑 또 다른 뜻을 가진 단어가 여기에 또 오면 이것도 목적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어 하나가 또 껴들어가면 4형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삼형식이라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랬을 텐데 목적어 앞에 목적어 하나가 또 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목적어 두 개가 나오니까 구별하려고 원래 있던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 요 DO, 새로 추가된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IO 요렇게. 그래서 원래 있던 목적어는 요 직접 목적어니까 직접 목적어는 뜻이 을 요렇게 될 거고, 새로 추가된 목적어 요것이 이제 뭐뭐에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이거 기억나면 해봐요.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주로 뭐가 와요? 사람. 직접 목적어 자리엔 사물. 그래서 사형식 문장 같은 경우는 형식에 맞게 해석한다고 할 때 제일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사형식이라면 해석이 이렇게 딱 정해져 버리잖아.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뭐뭇을, 그 다음에 요 단어는 해석 어떻게 해요? 주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형식 동사를 수요동사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고, 사형식의 특징이라면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사람 사물이니까 뜻이 같을 수가 없다. 요게 이제 사형식의 특징. 그러면 형식에 맞게 해석해라. 이게 1형식부터 뭐 5형식까지 하나하나 뭐 기가 막힌 해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딱 정해져 버리잖아. 봐봐. 3형식이라면 주어는 목적어를 뭐 한다. 그냥 단어의 뜻만 알면 되지. 목적어를 이렇게 붙이면 되지. 4형식이라면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리고 1형식이라면 주어 동사 뜻만 알고 해석해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형식에 맞게 해석한다의 핵심이 어찌 보면 2형식이야. 그리고 5형식이고. 그러니까 1, 3, 4는 쉽게 해석할 수 있다고. 결론은 이제 2형식과 5형식인데 요 2형식에서 요 보호에 대한 그 개념이 잡히기 시작하면 형식 구별 관련된 공부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형식 얘기는 좀 이따 더 하기로 하고, 자 이제 5형식이요. 어, 5형식 문장도 3형식 문장을 가지고 이제 5형식을 이해하면 빠르고 쉽게 이해하는데, 먼저 3형식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까지는 3형식인데 목적어 뒤에 뭐가 온다고?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의 역할은요? 목적어 설명. 아까 주격 보어는 주어 설명,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 설명.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리고 요 2형식하고 똑같이 해. 똑같이. 목적격 보호도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형용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외워버리라고요. 요거. 저 목적격 보호가 명사면 목적어랑 어때야 되고, 완전히 같아야 되고, 이게 사람이면 이것도 사람, 사물이면 사물 이렇게. 만약에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면 이렇게 비슷해야 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니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2형식 문장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딱 외워버려야 되고, 이제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 문장에서는 5형식이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5형식 문장에 목적격 보호가 나왔을 때 해석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을 하냐, 그리고 자신감을 갖냐, 그것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헤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해를 해보면 되고, 요까지가 이제 됐어요. 그러면 저 본 수업 들은 학생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테니까 요거 갖고 한번 해봐요. make가 들어있는 문장을 분석을 해봤더니 make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쓸 수 있는 동사거든요. 그러면 make가 들어있는 문장을 형식 구별을 했다고 해봐. 그래가지고 각각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요. 저 직접 한번 써봐요. make가 1형식으로 쓰였다면 make는 뜻이 뭐고, 각각 형식이라면 make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것 위주로 한번 써봐. 직접.
써봐요. 자, 이제 거꾸로 한번 해봐요. make가 만들다라는 뜻일 때는 몇 형식이에요? 3. 자,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요. make가 만약에 사형식으로 쓰였다면 수요동사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make를 뭐라고 해석하라고? 타동사의 뜻을 살리고 수요동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 자, 요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야. 만들어주다. 그 다음 make는 3형식으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4형식으로도 많이 쓰이고 5형식으로도 많이 쓰여요. 5형식의 make를 뭐라고 불러요? 사역동사라 불러요. 사역이 뜻이 뭐? 시키다. 시키다랑 같은 말이 이렇게 뭐뭐 하게 하다. 그러니까 make는 3, 4, 5형식으로 많이 쓰인다고. 그러니까 각 형식마다 뜻이 살짝 변하니까 구별을 한 다음에 바로 이 make의 뜻 처리도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되면 형식에 맞게 해석한다는 말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자, 이제 외워져 있나 봐요. 만약에 make가 들어있는 문장을 문장 분석을 해봤더니 1형식이었다. make의 뜻 가다. 가다예요. 가다. 그러면 이때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때는 고우하고 동의어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좀 이따가 설명할 건데 요거 한번 기억나나 봐요. make가 요 자리에 쓰였어. 2형식 동사 자리에. 그런데 주격보호가 만약에 명사였다. 그러면 make의 뜻이 뭘 것 같아요? 되다예요. 주어는 주격보호가 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뜻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make 다음에 주격보호가 명사라면 make의 뜻은 무엇이 되다. 그러면 되다일 때 동의어가 뭐예요? become. 이렇게 된다고. 자, 근데 요거 마저 해봐. 만약에 make가 이렇게 쓰였는데 주격보호가 명사가 아니고 만약에 형용사라면 make의 뜻은 완전히 이제 갖고 있던 뜻은 사라지는 거야. 주격보호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굳이 뜻을 쓰자면 뜻 처리가 안 될 때도 있고 굳이 뜻을 쓰자면 이런 식으로 뭐뭐 해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외워지면 그게 실력이 쌓이는 거니까 이런 걸 좀 잘 외워놓으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렇게 됐고, 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할 거예요. 동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할 건데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차례대로 이제 하기로. 자, 근데 이거 한번 보고. 1형식 동사랑 2형식 동사는 공통점이 뭐예요? 목적어 없죠? 목적어 없는 동사를 뭐라고 그래? 자동사, VI. 그래서 이제 바로 자동사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그래서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합쳐가지고 자동사. 목적어 필요 없는 동사고, 그 다음에 3, 4, 5는 공통점이 뭐고요? 목적어 있죠? 그것을 타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 그래서 3, 4, 5형식 동사는 타동사. 이렇게 되니까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구별은 정확하게 돼줘야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1형식 동사로 바로 들어가요. 먼저 1형식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주의해야 할 1형식 동사. 그 본 수업 들었던 거 머릿속에 잘 떠올리면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라고. 일단은 이 부분은 똑같이 설명을 할 거니까. do가 있고요. pay가 있고 count, matter, work, tell. 이렇게 6단어를 쫙 쓴 다음에 왼쪽에다가 왼쪽 여기 요 왼쪽에다가 이 단어들의 대표적인 뜻을 쓰세요. 단어의 대표적인 뜻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뜻을 써, 아는 뜻을. 자기가 알고 있는 뜻을 왼쪽에다 써보라고. 자, 해요. do의 대표적인 뜻은 하다. pay는요, 지불하다. count는요, 세다. matter는 문제, 물질, 명사로 주로 쓰이고, work는요, 일하다, 공부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tell은요, 말하다 이렇게 쓰이는데 이제 여기서부터요. matter가 자주 쓰이는 뜻은 요건데 이건 명사일 때고, matter는 1형식 동사로 쓰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뜻 말고 완전히 새로운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matter는 품사가 완전히 달라버리니까 명사일 때는 이렇게 해석하지만 동사일 때는 별도로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동사일 때 뜻이 뭐냐? 그걸 우리가 외우면 되는 거고. 이제 위에 것들 봐봐요. do가 하다, pay가 지불하다, count가 세다란 뜻일 때는 다 몇 형식 동사일 때겠어요? do나 pay나 count가 바로 여기. 요렇게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 자리에 있는 do, count, pay가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땐 해석을 바로 이렇게 하라고. 지금 다 타동사일 때 뜻이에요.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는 뜻이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do와 pay와 count와 matter, work, tell도 마찬가지로 1형식으로 쓰였다. 그럼 완전히 뜻이 변하죠. 그 뜻을 외워놓는 거야. 쭉 적어줄 테니까 봐요. do가 1형식으로 쓰였을 때 뜻. 편리하다. 알맞다. 충분하다. 자, 또 기억나나 해요. pay가 1형식으로 쓰이면 뜻. 이익이 되다. 수지 맞다. 이익이 되다. count가 1형식 동사일 때 뜻. 중요하다도 되고 의지하다도 되는데 의지하다란 뜻일 때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전사 on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수거로 외워요. count on 그러면 의지하다. 이렇게 count on 이러면 의지하다 해서 이렇게 동의어. depend on. 근데 이제 count는 의지하다란 뜻 말고 자동사로 뭔 뜻도 있다고? 중요하다. matter가 동사일 때 뜻은요? 중요하다. 그래서 matter가 동사일 때는 방금 위에 있는 count하고 이렇게 동의어가 된다고.
work는 일하다란 뜻 말고 뭔 뜻도 있어요? 효과가 있다. 또는 무슨 기계가 작동하다 할 때 작동하다. 그 다음 tell은 대부분 사형식 동사로 말하다란 뜻으로 쓰이는데 저 사형식 동사 있죠. 요 수요 동사라고 하는 거 또 기억나나 해봐. 사형식 문장은 뭐로 바꿔도 돼요? 삼형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저 사형식 동사는 무조건 삼형식도 같이 되는 동사예요. 그런데 tell이 자동사로 쓰일 때도 있다 이 말이야. 특히 일형식일 때. 그때 뜻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때는 work하고 tell이 이렇게 동의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옛날에 본 수업을 들은 기억이 나는 학생들은 일단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지금은 안 할 거라고. 뭐냐면 그러면 두가 편리하다라는 뜻일 때 동의어가 뭐냐? 알맞다라는 뜻일 때 동의어, 충분하다라는 뜻일 때 동의어, 이익이 되다라는 뜻일 때 동의어들 이런 게 이제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적어주는 거는 노트 필기나 아니면 우리 그 수업 자료에 다 들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안 할 거라고. 효과가 있다라는 뜻일 때 이제 동의어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암기해 놓으면 어휘력까지 같이 실력이 느는 거니까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지금 본 수업 처음 들을 때는 사실 이 말도 뭔 말인지 모르고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적어주나 이걸 또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엄두가 안 났을 텐데 이제는 이런 걸 하나하나 외워볼 만 할 테니까 외워놓으라고요. 그대로 그냥 다 어휘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경찰이고 소방이고 요것들이 다 시험 문제야. 그래서 이제 자료 보세요. 그 맨 처음에 1페이지에 이제 제목에 동사의 종류라고 나오고 1번 말고 2번 주의해야 할 자동사라고 했는데 옆에다 써놔요. 일형식 동사.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단어의 뜻들을 한번 쭉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밑줄을 쳐놔요. 자, 근데 이건 지금 요약 정리해 주려고 여기다간 요렇게만 적어놨지 그 교재를 보고 조금 더 그 범위의 폭은 넓혀야 돼요. 암기하는 폭은. 자, 거기 2번 주의해야 할 자동사라고 해서 do에는 뜻을 두 개만 적어놨는데 먼저 첫 번째 be sufficient랑 be enough은 동의어예요. 그러면 sufficient의 뜻이 뭐예요? enough이랑 동의어니까 충분한. 그러면 비동사랑 붙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여기 두가 충분하다라는 뜻일 때 동의어가 be sufficient, be enough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옆에 그 사선으로 그어놓고 옆에 be suitable. be suitable의 suitable 뜻은요? 알맞은. 그러면 이제 비동사를 붙이면 알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하나 적든가. 그러면 편리하다라는 뜻일 때는 동의어가 뭐냐? 그냥 단어 떠올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비동사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편리한이란 뜻의 형용사를 써주면 되는데 편리한이 영어로 뭐예요? convenient. 이렇게 하나 적어놓고 be convenient. 자, 다음 줄. count가 여기서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의어로 matter, 동의어로 be significant. significant만 뜻이 뭐라? 중요한 이란 형용사라고 significant. 옆에 pay 옆에 보면 be profitable, be lucrative.
루크라티브 별표치고. 프라피터블하고 루크라티브는 동의어란 얘기인데 뜻이 뭐예요? 이익이 되는. 자, 그래서 그냥 핵심 요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do하고 pay하고 count만 적혀 있지, 요걸 가지고 이제 큰 가닥을 잡았으면 이런 것도 추가로 암기를 하라고요. 아래 것들도 추가로 암기. 일단은 중요한 거 먼저 외워놓고 이런 것도 추가로 외워놓으라고. 첫 시간은 그 아래 것만 간단하게 하고 끝낼 테니까 한번 해봐요. 뭐뭐는 필수적이다 해가지고 아랫줄을 봐요. 아랫줄에 보면 그 문장이 이퀄 표시가 된 상태로 쭉 돼 있는데 거기서 수거를 찾아봐봐. 수거. 좀 그 문장이 이해가 되나 보라고. 자, 아랫줄에 we can't do without 이렇게 되어 있는데 do 밑줄 쳐요. 여기 do 대신에 go를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do without, go without 요것이 수고예요. 자, 이제 옆으로 가서 we can't 다음에 live 밑줄 쳐요. live 대신에 manage, 또 live 대신에 get along을 써도 된다. 그리고 뒤에 without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 이렇게 보세요. do하고 go하고 이제 왼쪽 오른쪽 문장 합친 거예요. live하고 manage하고 get along 요것이 같은 뜻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뒤에 without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without은 전사니까 뒤에는 명사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단어들은 지금 자동사의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거라고. 이렇게 해서 do without, go without, live without, manage without, get along without이 수거인데 뜻이 뭐예요? 뭐뭐 없이 지내다. 자, 이렇게. 자, 추가로 적어요. 이게 이제 두 단어가 돼서 뭐뭐 없이 지내다인데 이것의 이제 동의어, 요것이 중요한 거야. without이 아니라 단어가 바뀌어요. dispense with. 여기는 with예요. dispense with. 이런 것들이 경찰이나 소방에 어휘시험으로 요거 위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단어인데 요거는 당장은 안 해도 되니까 저것만 놔요. for, go. 그리고 이건 한 단어잖아요. 그럼 이건 타동사란 얘기야. 저 위에 것들은 자동사, 전사 이런 구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뭐 없이 지나다인데 아래 문장을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그 왼쪽 오른쪽 문장 다 같은 뜻이니까 can't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말고 잘 들어요. 우리는 물 없이는 지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에 물은 필수적이다. 말이 통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수거 처리를 해놨고 이제 윗줄로 올라가서 we can't라고 한 다음에 두 단어로 써라. 여기는 답이 뭐예요? 요걸 써넣어. 요거. dispense with. We can't dispense with water. 요렇게. 그래 놓고 그 옆에 보니까 water를 주어로 적어놨죠. 그 문장은 별표 치고. 우리는 물 없이는 지낼 수 없다. 근데 이제 물을 주어로 해서 써놨잖아요. 물은 우리에게는 필수적이다. 빈칸에 들어갈 뜻이 써놔요. 단어는 좀 이따 적기로 하고.
빈칸에 한 단어로 들어갈 단어의 뜻이 필수적인, 뜻 적어요.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될 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될 그 단어를 쓰세요. 요 dispense가 없이 지내다란 뜻이니까 요 dispense에다가 요 철자 잘 봐요. 여기 이자를 없애고 ABLE로 고쳐.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다가 부정접두사 IN을 붙여요. indispensable. 요게 없어서는 안 될. 이런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고. 없어서는 안 될. indispensable. 자, 여기까지.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요.